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알겠습니다. 토트넘 허스퍼가 홈에서 벌어졌던 번니와의 경기에서 2대1로 역전승을 했습니다. 번니에게 선제골을 내어줬기 때문에 굉장히 불안한 상황이었는데요. 결국에는 역전을 해내면서 승점 3점을 기적적으로 따냈습니다. 이로써 빌라와의 승점 차이는 경기수가 똑같은 상태에서 4점 차로 좁혀지게 됐고요. 아직은 챔피언스리그의 신락 같은 희망을 이어갈 수 있게 됐습니다. 물론 아직도 자력 진출이 힘든 상황이기 때문에 빌라가 미끄러지길 기대해야 되고 강팀 맨시티를 이겨야 된다는 여전히 아주 험난한 고비를 넘어야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그럼에도 어쨌든 희망을 이어나갈 수 있게 됐다라는 것은 선수들의 경기력에 동기부여를 줄 수 있는 아주 좋은 상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오늘 이렇게 희망적인 역전승을 일궈내기는 했지만 뭔가 찝찝하고 기분이 좀 우울한 느낌이 드는 거, 비단 저만의 감정은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런 감정을 느끼는 데에는 우리가 응원하는 손흥민 선수가 골이나 득점, 이런 공격 포인트를 올리지 못했기 때문인 것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다가 아니죠. 일단 몇 가지 아쉬운 점을 좀 짚어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경기에서도 실점이 나왔다는 겁니다. 토트넘이 실점이 많다는 건 다 알려진 사실이기는 한데 번니가 지금 19위 팀이거든요. 그리고 오늘 경기로 강등이 확정된 팀입니다. 이런 팀을 상대로도 실점을 내어준다는 건 사실 문제가 있는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다음 경기 상대가 맨시티이기 때문에 더욱더 걱정이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또 다른 찝찝한 요소는 오늘 2골을 넣어서 역전승을 했는데 그 2골을 넣은 모든 선수가 오늘 경기에서 양쪽 풀백으로 나왔던 선수예요. 바로 오른쪽 풀백이었던 페드로 포로, 그리고 센터백에서 좌측 풀백으로 포지션을 변경했던 반더벤. 그러니까 수비수가 골을 넣지 못하면 역전할 수 없었다라는 거죠. 그것도 19위 번리를 상대로 홈에서 말이죠. 이러다 보니까 이겨도 찝찝한 마음이 듭니다. 그럼 여기서 공격진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공격의 핵심 중의 핵심은 당연히 손흥민 선수입니다. 그런데 손흥민 선수가 골을 넣을 수 있는 위치에 있었을 때는 적절한 패스를 받지 못했고요. 또 반대로 손흥민 선수가 경기 후반에 좌측 윙포워드로 빠져서 찬스를 만들어 주었는데도 동료들이 골을 넣지 못했습니다. 특히 오늘 장면에서는 손흥민 선수에게 분명히 좋은 찬스가 날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도 동료들이 자신이 슈팅을 가져가려고 선택을 하다 보니까 경기 중에 좀 흥분한 상태에서 너무 탐욕을 부리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 정도였거든요. 그래서 그 장면을 보면서 한번 다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장면이 많은 분들이 인정하시는 가장 아쉬운 순간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상대 골키퍼가 패스하는 부분을 브레넌 존슨이 잘라내는 장면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치고 간 브레넌 존슨이 여기 손흥민 선수가 위치를 했는데 컵백을 주지 않고 본인이 슈팅을 때립니다. 근데 이게 이제 역금을 맞고 말죠. 이게 정말 아쉬운 판단이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손흥민 선수가 양발을 잘 쓰기 때문에 오른발 쪽으로 갖다 줘도 바로 원터치로 집어넣을 수 있고, 왼발 쪽으로 좀 길게 가도 바로 넣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패스만 연결이 잘 됐다면 손흥민 선수가 득점할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았거든요. 그런데 사실 지금 이 각이 그렇게 많이 살아있는 각이라고 보기는 굉장히 힘든 상황이에요. 게다가 골키퍼 쪽으로 가까이 붙이면 잘릴 수도 있기 때문에 골라인 쪽으로 많이 붙였어야 되는 슈팅이 되고, 오른발로 슈팅을 하다 보면 이게 감겨 나오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골로 만들기가 그렇게 쉬운 상황은 아닙니다. 물론 골을 만드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브레넌 존슨의 골 결정력, 지금 현재 시즌 브레넌 존슨의 골 전환율은 10%거든요. 그런데 이런 어려운 각도에서 이런 어려운 선택을 했다라는 게 두고두고 아쉬운 부분이 좀 있는 상황이고요. 골대를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분명 손흥민 선수가 일정 부분 시야에 들어왔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팀의 주 득점원이자 중앙 공격수인 선수가 눈에 보임에도 불구하고 측면에 있는 공격수가 왜 중앙으로 패스를 내어주지 않았는지, 이게 굉장히 의아하기는 해요. 이 부분을 브레넌 존슨의 실력이 떨어져서라고 봐야 되는 건지 아니면 욕심이 많아서라고 봐야 되는지 굉장히 해석하기가 좀 어렵기는 합니다. 게다가 상대 중앙 수비수가 손흥민에게 붙고 있었기 때문에 파페사르가 완전히 프리였어요. 그래서 컵백을 이쪽으로 내어주지 않고 과감하게 뒤로 내어줘도 가능한 상황이었고, 여기도 동료가 있었고 여기도 동료가 있었습니다. 아무도 살리지 못하고 본인이 슈팅을 가져가면서 옆구멍을 때린 부분이 계속 아쉬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러니까 브레넌 존슨이 좀 더 주변 동료를 살필 수 있는 그런 능력, 그것을 좀 키워야 된다. 오늘 손흥민 선수가 결정적인 상황에서 슈팅 찬스를 제공받지 못하고 있다라고 느꼈던 다른 장면 중에 하나입니다. 보시면
메디슨이 완전히 프리예요. 공을 잡고 앞으로 나아가고 있죠? 이 정도로 앞 공간이 열려 있으면 굉장히 좋은 패스를 내어줄 수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 손흥민 선수가 지금 이렇게 앞으로 달려가고 앞쪽에 공간이 이렇게 많은데 이 공간으로 패스를 안 넣어줍니다. 지금 손흥민 선수의 위치와 방향이 굉장히 유리한 상황이기 때문에 메디슨이 적당히 앞에만 떨거나 줘도 손흥민 선수가 중앙에서 볼을 잡아서 바로 공격을 들어갈 수 있고 득점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상황인데 여기서 패스를 안 하고 본인이 드리블을 치고 나가요. 그렇지만 지금 다시 한번 패스해 줄 수 있는 마지막 상황이 왔습니다. 이게 지금 메디슨이 두 번째 볼터치를 가져가는 순간인데요. 이 상황에서도 충분히 앞쪽 공간으로 패스를 넣어주면 손흥민 선수가 받아서 슈팅을 가져갈 수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메디슨은 여기서 드리블을 또 치고 들어갑니다. 그러더니 여기서 개인기를 보여주면서 왼쪽으로 꺾고 들어가서 슈팅을 하는데 이게 골키퍼한테 막혀버리고 말죠. 물론 메디슨이 골을 넣어도 됩니다. 그런데 메디슨의 주 역할은 창의적인 플레이를 해주는 것이고 중앙에 손흥민이 분명히 유리한 위치에 있었고 충분히 앞쪽으로 내어줄 수 있는 여유가 있었어요. 아까 화면에서도 보셨다시피 누군가 수비수가 와서 뭐 경합을 하거나 불편하게 하는 장면도 하나도 없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드리블을 치고 나가서 결국엔 득점에서 실패했다. 이런 장면이 지금 토트넘 공격수들이 전방에서 득점을 하지 못하는 여러 가지 요인 중에 하나라고 봅니다. 메디슨의 폼이 많이 떨어졌고 오늘 어시스트를 했기 때문에 평점은 높았지만 사실 그 어시스트도 이따가 뭐 반더벤의 골 장면에서 볼 수 있겠지만 그렇게 굉장히 뭐 창의적인 패스까지는 아니었거든요. 반더벤이 굉장히 많이 만든 골이었다라고 보는 게 조금 더 합당하다라고 보기 때문에 메디슨이 좀 더 창의적인 상황을 만들어줄 수 있는 플레이메이커 역할을 좀 충실하게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게 이 장면에서 좀 드러나지 않나 싶습니다. 이게 당연히 솔직히 손흥민한테 안 줬기 때문에 아쉬움이 큰 것도 맞아요. 그런데 토트넘 공격수들이 손흥민뿐만 아니라 다른 선수한테 찬스가 왔을 때도 패스를 내어주지 않고 약간 욕심을 부리는 슈팅을 가져가는 장면들이 나오니까 더 깝깝한 것도 사실입니다. 지금 이 장면은 클루셉스키가 다가가면서 공을 잘라먹는 장면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만약에 주변 동료들이 이렇게 박스 안에 있었다는 걸 안다면 이 공을 잡아서 어찌하려지 말고 그냥 패스 오는 공을 자기가 잡아냈으니까 원터치로 바로 중앙으로 내주면 메디슨이 잡을 수도 있고 좀 길게 가면 손흥민이 잡을 수도 있고 이렇게 굉장히 결정적인 상황이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런데 쿠루셉스키는 주변의 동료들을 못 본 건지 아니면 자기가 뭔가 해봐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한 건지 공을 잡자마자 자기 앞에 있는 수비수랑 1대1을 하다가 안쪽으로 접고 들어갑니다. 쿠루셉스키가 안쪽으로 접고 들어간다? 거의 10중 8구는 본인이 슈팅 때리겠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런데 이 상황에서 아직도 메디슨이나 손흥민이 볼을 받을 수 있는 여유가 좀 있는 상황이었어요. 가까운 메디슨한테 내어준다거나 아니면 조금 앞쪽으로 손흥민 쪽으로 준다거나 물론 베스트는 메디슨한테 주는 거였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메디슨이 거기서 슈팅을 가져가거나 아니면 수비수를 끌어모아서 손흥민한테 또 내어주거나 뭐 여러 가지 상황이 발생할 수 있겠죠. 그런데 쿨루셉스키는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슈팅을 때립니다. 넘어지면서 말이죠. 그러니까 자세가 불안정했다는 거거든요. 결국에는 무리한 슈팅을 가져갔다 라고 볼 수 있는 장면이죠. 이러니까 슈팅이 약하게 가면서 그냥 골키퍼한테 가버리고 맙니다. 이렇게 주변에 있는 동료 공격수들이 좋은 상황에 놓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선수들에게 패스를 하지 않고 자기가 뭔가 해보려고 하는 그런 마음, 그러나 그것을 득점으로 연결시키기까지는 부족한 능력, 이런 모습이 계속 나오기 때문에 19위 번리를 상대로 공격수들이 골을 못 만들어내고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렇지만 이타적으로 뛰는 선수가 있기는 있어요. 그것도 역시 손흥민입니다. 손흥민 선수가 사이드라인에서 공을 잡고 앞으로 전진합니다. 그리고 안쪽으로 들어오다가 메디슨 앞쪽에 공간이 나니까 킬패스를 넣어주죠. 흘러가는 공을 잡은 메디슨은 이 자리에서 슈팅을 때리는데요. 이 장면이 정말 아쉬운 게 메디슨의 앞을 막고 있는 선수가 바로 이 위치에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거리가 상당히 있는 편입니다. 이 정도면 앵간하면 슛블록 걸리면 안 되는데 슈팅이 너무 낮게 가면서 들어올린 다리에 걸리고 밖으로 나가버립니다. 이러니까 손흥민 선수의 어시스트가 올라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보시는 장면은 더 아쉬운 상황입니다. 손흥민 선수가 측면으로 이동한 다음에 여기서 단독 돌파를 시도를 합니다. 박스 안까지 치고 들어온 손흥민 선수가 왼쪽을 완전히 붕괴시키면서 측면으로 파고 들어가죠. 그리고 여기서 엄청난 크로스를 넣어주는데 와, 브레넌 존슨이 이거를 못 넣습니다. 공이 밖으로 빠져나가 버리고 말죠. 여기서 그냥 밀어줬으면 되는 건데 이게 옆으로 흘러나가다니 정말 미치고 팔짝 뛰는 줄 알았습니다. 여러분, 손흥민 선수가 크로스로 만들어준 이 득점 상황이 성공 확률 몇 %였는지 아십니까? 무려 73%입니다.
페널티킥이 75%니까 거의 페널티킥하고 똑같은 상황이에요. 이거를 밖으로 날려버렸다. 이러니까 텐텐하기가 정말 너무나도 어려운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나마 다행인 건 성공 확률 73%짜리 슈팅을 브레넌 존슨이 놓쳤지만 반더벤이 성공률 10%짜리 슈팅을 성공시키면서 겨우 승점 3점을 따낼 수 있었다는 겁니다. 반더벤의 천금 같은 결승골, 그 골이 얼마나 어려운 골이었는지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장면인데요. 반더벤의 다리가 굉장히 희한합니다. 이 장면을 좀 확대해서 그려보자면 반더벤의 왼발이 완전히 이렇게 지금 꺾여 있는 상황이고 오른발은 뒤로 넘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완전히 크로스된 거를 볼 수가 있죠. 그런데 몸이 계속 오른쪽으로 이동하면서도 몸을 틀어가지고 왼발로 슈팅을 가져가요. 그런데 이 슈팅이 기가 막히게 궤적도 좋았고요. 또 특히 골키퍼 바로 앞에서 이렇게 바운드가 됩니다. 키퍼 바로 앞에서 바운드 되는 공은 골키퍼가 막기 정말 어렵거든요. 그것이 만들어졌고 방향도 좋았고 또 반더벤이 굉장히 어려운 자세에서 슈팅을 했는데 슈팅의 강도도 좋았어요. 게다가 어렵게 몸을 돌려가면서 먼쪽 포스트로 슈팅을 가져간 것이 굉장히 주요했던 요인 중 하나가 뭐냐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상대 수비수 엉덩이를 공이 빠져나왔다는 거죠. 골키퍼 입장에서는 슈팅했던 공이 순간적으로 사라졌다가 갑자기 튀어나오게 되니까 반응 속도를 빠르게 가져가기가 좀 어렵습니다. 여기서 약간의 시간이 주어져서 한 스텝이라도 밟고 뛰는 거랑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제자리에서 바로 뛰는 거랑은 손이 뻗어나가는 위치에서 차이가 날 수밖에 없거든요. 이런 것들이 맞물려지면서 굉장히 원더골이 나왔다라고 분석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양쪽 공격수로 나오고 있는 브레넌 존슨, 지금은 부상으로 못 나오고 있지만 티모 베르너, 이들보다 슈팅이 더 깔끔하고 정확하고 멋있습니다. 오늘 시합에서 경기 후반 반더벤이 풀백으로 포지션을 바꾸면서 좀 더 공격적으로 많이 올라왔는데 이 부분을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맨시티전에서 어떻게 가져갈지 그게 굉장히 좀 궁금해지는 상황이고요. 스킵을 선발로 계속 쓸 것인가 아니면 드라구시는 센터백으로 쓰면서 반더벤을 왼쪽 풀백으로 쓰는 오늘과 같은 전략을 맨시티전에서 과연 가용할 것인가, 이게 다음 경기인 맨시티전에서 토트넘이 결정해야 되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로 보입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공격진에서의 연계 플레이가 살아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지금 보시는 건 오늘 선발로 뛰었던 선수들의 소파스코어 평균 평점인데요. 최전방 공격수 3명 중에 손흥민 선수만 초록불이 들어오는 7점대고요. 왼쪽 오른쪽 공격수로 나섰던 쿨루셉스키와 브레넌 존스는 6점대인 노란색 불이 켜져 있습니다. 이 정도로 양쪽 공격수들의 활약이 부족하기 때문에 맨시티전에서 공격수들이 득점하기는 굉장히 어려울 수 있고요. 오늘과 같이 결정적인 상황에서 동료들을 이용하지 않고 본인들의 낮은 결정력으로 뭔가 자꾸 골을 만들어내려고 하는 욕심이 과도하게 나온다면 맨시티전에서의 승리는 더욱더 어려워질 수 있는 상황입니다. 브레넌 존슨 같은 경우에는 결정적인 미스를 너무 많이 하기 때문에 결정적인 상황이 온다면야 당연히 슈팅을 해야 되겠지만 슈팅과 패스의 양쪽 갈래에 서 있을 때에는 가급적이면 패스를 해주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기록을 찾아보니까 손흥민 선수가 이번 시즌 전체에서 빅찬스를 놓친 게 총 5번이에요. 그런데 오늘 한 경기에서 브레넌 존슨이 놓친 빅찬스가 3번입니다. 이 정도로 결정적인 상황을 많이 놓쳤어요. 그렇다면 빅찬스를 잘 놓치지 않는 선수에게 패스를 내어주는 게 득점 가능성을 높이는 일이겠죠. 제가 손흥민 선수를 응원하기 때문에 패스를 좀 줘라, 이런 부분도 없는 건 아닌데 브레넌 존슨의 빅찬스 미스가 너무 많고 손흥민 선수의 빅찬스 미스가 매우 적기 때문에 단순히 팬심에서만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건 분명 아니겠죠. 자, 다음 경기는 수요일 새벽 4시에 있는 맨시티하고의 이번 시즌 마지막 홈 경기입니다. 새벽 4시에 있는 경기기는 한데요. 우리나라는 부처님 오신 날이라서 휴무기 때문에 그나마 편안하게 볼 수 있는 경기기는 합니다. 그 경기에서 반드시 승리해야만 토트넘은 챔피언스리그 진출의 희망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그 경기에서 과연 승리할 수 있을지, 그리고 승리하기 위해서 손흥민 선수의 득점 또는 어시스트, 공격 포인트가 과연 나올 수 있을지, 또다시 수비들에게 득점을 의존해야 되는 것인지, 또 마지막으로 다음 경기에서 과연 클린시트를 유지할 수 있을지 많은 숙제들을 남겨놓은 경기라고 볼 수 있는데요. 걱정이 당연히 되지만 다시 한번 기대감을 갖고 응원하면서 경기를 지켜볼 예정입니다. 여러분들도 그 경기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였습니다.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다른 더 좋은 영상으로 여러분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때까지 늘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역시 I guess.